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쉽지 않은 모습이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는데 참 시장도 정말로 잔인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역대급으로 많은 종목이 예상 체결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닥이 마이너스 10%를 잠시 보이기도 했죠. 예상 체결 창에서 그런 극강의 반대 매매가 있었던 날에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인 시장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연이트 하락은 시장의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불러일으키면서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하락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은 구간은 충분히 뛰어넘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일부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V자 반등보다는 약간의 횡보 성격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예정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증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약화에 따른 반등이 이어졌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하락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하락, 원자재 가격. 자, 현재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CPI라든지 영국의 CPI 또 국내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많은 에너지, 그 가운데서도 유가, 천연가스 등 추가적인 곡물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또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일부 하락하면서 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화.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뭐가 크게 바뀐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락을 할까? 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최근 연준의 긴축이 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긴축이 일부 시장에서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가 앞으로 지금 당장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원자재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를 반영하는 겁니다. 미래에 수요가 둔화될 것을 지금부터 원자재 가격이 반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꺾였다. 즉 미래의 경기 침체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반쪽짜리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금요일 날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코스닥도 장중 3%였기 때문에 지난주 5%, 이번 주 월요일 3%대 나왔으니까 연이틀 거의 8%대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도 나름 견조한 흐름은 이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이 신용장고 비율도 어느새 19조가 깨져서 18조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 반대 매매가 최근 기간 동안 약 3조 가량이 터지면서 이 중간에 매물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에도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부분에서 매물들이 이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빈 공간들을 빠르게 메워가는 수급들이 시장을 거래대금 없이 금방 올려 세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면 오늘 오전에 잠시 좀 밀렸다가 추가적으로 지수를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빠르게 한 2천억 가까이 오전에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매도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빠르게 축소를 하면서 회수하면서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내일까지야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이 있겠냐 정도 해석이 되고, 오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난주까지 지독하고 비정상적인 하락 파동이 이어지며 많은 반대 매매를 불러왔는데 대량의 반대 매매를 받아가며
시장은 연이틀 기술적 반등을 시현하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3% 가까운 반등과 코스피 또한 1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 증시도 강한 반등을 이어간 가운데 그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문제를 야기했던 각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중국 상해의 코로나 종식 선언 등이 시장의 훈풍을 불어주면서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 환율 또한 1300원을 웃돌았던 부분에서 일단 1280원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 일부 안정을 주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이는 CPI의 고점 인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지금의 시장은 반등하며 중간중간 수급적 문제로 혹은 단기 차익 매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저점 밴드를 바로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뭐 트레이딩이건 단기 스윙이건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어제 오늘 강하게 올랐고 내일 이러한 관성 때문에 하루 더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온다면 뭐 적정한 구간에서 뭐 하루 정도 음봉이 나오면 그때 정도 강했던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완화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락의 원인이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후 우려를 만들 양날의 검으로 다가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기타 광물 뭐 석탄 등등 지금 가격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유럽도 문제가 나고 뭐 다른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여전히 산유국들에게 증산을 요구하는 모습도 나오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자, WTI라든지 국제유가라든지 천가스는 이게 현물 거래가 아닙니다. 미래의 가격을 당겨다가 거래하는 선물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말 그대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중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의 우려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V자 반등처럼,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 9.11 테러가 터졌다든지 뭐 연평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뭐 급락을 했다든지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든지 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기 이벤트성으로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지만은 지금처럼 앞으로 다가올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분명히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반등했을 때 일부 차익을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입을 해서 종목군들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올해 상당 부분 뭐 8, 9월 혹은 그 기간까지는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이평선인 지수의 121선 이평선이 지금은 하락 구간에 있는데, 이러한 하락 구간을 어느 순간에는 돌파하고 또 다시 하회하고 또 돌파하고 하면서 두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상승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장 초반 양 주체의 차익 매물 소화 이후 반등하면서 전일은 코스닥의 순매수로, 금일은 외인의 오랜만에 현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하루인데, 단지 장 막판 선물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외국인들 또한 지금의 시장의 반등의 연속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는 점을 일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말로 다 좋았는데 딱 장 막판에 이거죠. 장 막판에 선물을 2천억까지 사다가 4천억을 내다 던졌는데, 그 과정에 콜을 일부 팔고 풋을 좀 주워 담는 모습. 그럼 내일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1, 2, 3 양봉이 3개 나오면 1차적으로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 의미 있는 종목이 하나 튀어나왔는데요. 현대차의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오늘 오전에 추천을 드렸던 게 현대차였는데,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서 조용히 미국 시장을 잠식 중에 있다. 그리고 다음번 일론 머스크는 칭찬이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차의 수급도 굉장히 좀 좋게 들어와 줬는데요. 강하게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현대차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장기 평선, 즉 121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일단 내일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 우량주들은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권리락 날이었죠. 장초반 급등 이후에 급격하게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의 봉이 양봉 매집이라면 내일 시가 이후에 혹은 강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오늘의 시가,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 부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오늘이 매집봉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의 300% 무상 증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많을 것 같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내일도 관심을 가질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는 어찌되었건 이 원전 방산 섹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부 장관 28일부터 30일 체코 폴란드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일은 여기 빠진 게 이 원전 ETF가 한투와 NH증권 양쪽에서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정기술 정도, 그 밖에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렇게 껴있는데, 이쪽 ETF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정기술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전적으로 이 원전 ETF 때문에라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ETF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한정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ETF와 함께 보는 부분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윤 대통령 또 폴란드 체코 정상회담이 29일부터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기대감 등,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스포트라이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대통령의 제1회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일도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좀 내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란드는 원전과 방산이 엮여 있습니다. 방산 쪽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전과 방산 세일즈가 좀 있겠다 정도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간의 종목만 체크해보고 시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젠이라는 종목이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이슈를 일단 상가에 들어왔고, 나머지 GS 글로벌은 지금 유럽에 이 천연가스 비상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G7 정상회담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까, 그리고 과거에 안 했던 좀 중단했던 석탄 발전을 반강제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석탄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GSE라든지 GS 글로벌이라든지 KPF라든지 좀 올라갔다 정도 보여주고, 그 밖에 KGETS 오늘 수급이 매우 좋았던 종목에서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나름 잘 선방하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특히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운수장비 섹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국내 1호 백신 가능성에, 그리고 오늘 총리의 방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는 두산 한정기술 정도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이슈와 카카오게임즈, 지금 구글 매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섹터입니다. 여전히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이런 섹터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IT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했다 보니까 IT 반도체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날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수 한번 놓고 보면 해외 증시를 먼저 볼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양봉이 5개가 나오면서 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구간을 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갭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가겠죠. 이 구간에 걸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일까지 뭐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고 모레부터 잠시 또 밀리는 모습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리밸런싱, 그러니까 상반기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연말에, 그러니까 월 말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내도 월말 기관과 외국인의 그 자기 각 미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을 만들어야 될 섹터들을 끌어올리는 윈도우 드레싱을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월말 이후 시장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도 의미 있게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 이 장대 양봉을 일단은 상단까지 왔는데요.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고 올라오겠죠. 뭐 누구나 아는 지점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2500에서 240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존을 만들어 놓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강하게 부러져 떨어졌던 25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벌써 0.28까지 올라왔죠. 여기가 0.38이 구간이고요. 내일 반등하면 0.38이고, 이 피보나치로 볼 때는 이런 구간에 도달하면 항상 조정 때는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25포인트에서 많게는 8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먼저 셀트 에코프로 BM을 먼저 좀 보죠. 저도 에코프로 BM을 오늘 매매를 했었는데요. 시가가 저는 당연히 엄청 높게 떠 있길래 못 보다가 사실은 14만원을 돌파하면은 돌파 매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쳐서 오히려 매도가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매매를 못했던 게 너무나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매매를 좀 잘했으면 이 안에서 엄청난 기회가 오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가운데 이 신고가 영역이죠. 내일 이러한 신고가 영역을 다시 뚫으면서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 척하고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잘 보면서 악성 매물대를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어주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보면은 15분봉에서 보더라도 이 구간에 터진 거래량이 1200억, 그리고 여기서 터진 것도 700억, 400억, 그럼 대충 뭐 1200억 하면 2400억이 이 초반에 다 터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쉽게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구간들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4만원을 강하게 뚫을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이 매물을 먹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내 시가부터 가게 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급등해서 에코프로가 장 초반에 동반해서 같이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BM 이제 추후에 물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영역으로 에코프로도 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간 시장에서 2차전지 뭐 LNF라든지 종목군들 뭐 하락 낙폭이 적다 보니까 이번 반등에서는 크게 상승률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시장 대비 뭐 시장 정도 흐름에서 오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노토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저는 노토스를 매매를 꽤 했죠. 이때부터 거의 매일 매매를 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고 좀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오늘 안 가면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쭉 안 보다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뭐 사서 반 팔고 반은 좀 들고 가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가 돌파할 때 올라가서 뭐 짧게 먹고 여기에서 흐름이 안 무너지길래
흐름이 안 무너지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잡았었고요. 사실 이 8,400원이라는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데 매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깊게 하락을 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강도가 좀 클 걸로 예상을 해서 좀 길게 좀 봤고요. 일부 물량은 가지고 일단 넘어가네요. 내일까지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 패턴이 과거 에디슨 EV와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요. 거의 흡사한 모습인데 약간은 네, 변형된 스타일이죠. 로터스가 이렇게 좀 늦게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동안 하락 구간에 있다 보니까 올리고 싶어도 세력이 못 올렸을 수도 있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쌍용차 이슈라도 있어서 그런 모멘텀이 받고 올라갈 거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노터스는 그런 이 호재성 재료는 없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릴까라는 의문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강하게 잘 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쪽 보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저도 시장을 보면서 좀 놓친 게 내일 원자력 ETF의 상장 이슈를 사실 주말에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딱 명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전 기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오늘 강하게 선제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와서 움직였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이쪽 섹터에 다시 한번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전 기술도 좋았죠. 네, 한전 기술도 좋았기 때문에 시가에 좀 올랐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지지와 저항 강하게 깨지는 구간들이 돌파자리잖아요. 64,0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악성 매물대 뚫고 올라왔죠. 내일 걸리고 밀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당시가 대통령 선거를 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차례 시세를 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정권에서 특별하게 수혜를 받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좀 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로 종목을 매수했는데 꼭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손절의 폭이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금요일 날은 한신기계가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이 앞구간에 매물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치고는 못 간 것 같고요. 내일장에 바로 올라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올라가든지. 근데 앞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한신기계도 자 오늘은 우진이 전체적인 종목군 중에서 굉장히 좀 셌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를 갭으로 띄워놓고 바로 올라가주는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보면서 내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BHI라는 종목도 오늘 상승폭으로만 봤을 때는 제일 강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오늘 89억 분이 안 터졌죠. 그리고 과거에도 거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올라오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바로 뚫어주고 특징주를 붙여주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승폭 그 다음에 구간 위치를 봤을 때 얘도 여기만 돌파를 시키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어서 관심 종목 정도 넣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다른 종목은 매매를 안 했고요. BHI만 네,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뭐 종가 베팅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워낙 거래 대금이 없어서 시간 외에 뭐 분할로 조금씩 뭐 6,250원에 계속 팔아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량 가지고 가고 있고요. 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내일 한 차례 더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폴란드 정상회담 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이 방산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최근 현대 로템도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완전 급락을 좀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저는 21,5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순방에 대한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한국항공우주 또한 마찬가지죠. 전투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자리들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가는지 동시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오늘 시가에 이 의미 있는 단기 박스권에서 갭으로 일단 들어가면서 바로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갔던 것 같네요. 수급도 오늘 대략 양매수가 한 840억 정도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왔던 매수세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이어졌던 종목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눌림도 좀 나올 수 있겠는데, 외신에서 워낙 좋게 말했다라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려면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돌려준다면은 21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부터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이 현대, 기아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가장 탑픽은 두 개뿐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화신 그리고 SL, 이 두 종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주, 자동차 대장주 실적주는 화신과 SL이다. 테마는 부영테크와 현대 공업 정도 있는데, 사실 거래대금도 빈약하고 호가도 약해서 이쪽은 별로 재미없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KG ETS라는 종목이 흐름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는데 장중에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실 별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았던 종목인데요. 이 구간에 윗꼬리가 굉장히 많았었죠. 굉장히 좀 많고, 뭐 흐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졌던 종목인데, 종가의 모습이 매우 좋았어요. 종가의 모습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장 막판에 또 이 자회사 매각이 완료됐다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좀 올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쌍용차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구간을 돌파시키고 내일 시세를 한 번 더 뿜어줄지 그 정도 선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시간 외에서 150억이나 터져서 일단 어떻게 될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오늘 프로그램으로 16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일 일순간에 장 초반에 나가게 되면 뭐 올라갔다가 음봉 맞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보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을 뭐 중간중간 좀 사다가 중간중간 좀 사서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가고요. 물량을 좀 가지고 시간에 때 좀 더 들고 있다가 저 위에 꼭대기에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시간에 저 위에 있죠. 시간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면서 23,000원대 나머지 물량은 다 정리를 하고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봐야 될 종목 같고요. 자, 나머지 GS 글로벌이라든지 지금 석탄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는 시장에서 곡물이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돌리고 강하게 시세를 줬는데, 지금 파동에서 약간 이런 에너지 쪽 섹터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해서 뭐 GS나 뭐 대성에너지나 등등은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인데, 아무래도 GS 글로벌은 기본 펀더멘탈은 매우 좋은 종목이 바닥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내일 시가갭이 높겠죠. 당연히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 시가갭을 뜰 건데, 이 윗꼬리 이런 깨진 자리들
예를 들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된다 하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들에서 뭐 시가 대비 마이너스 5% 7% 정도 떨어지면 그때 정도 한번 봐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 볼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게임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 남성들이 좋아했던 MMORPG 게임이라면 이거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게임이다 보니까, 미소녀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까 여성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일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갓겜은 지금은 좀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는 매매를 조금 했었는데요. 시가 아래에서 좀 걸어놓고 있다가 좀 흐름이 별로여서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았다가 그냥 돌파할 때 그냥 정리하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랑 몇 개 종목은 더 봤는데 G2파워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손절을 좀 하고 나왔어요. G2파워 종목을 들어가서 이런 거에 수익 잘 내고 하다가 여기서 조금씩 물량 모으는데, 시장의 흐름이 다른 원전주들이 다 올라가는데 못 간다, 뭔가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는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이런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파를 못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격을 주리로 또 내려옵니다. 주가가 이 아래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매물에 막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조금 답답하고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SPG 로봇, SPG 스윙 종목군들은 뭐 이런 흐름의 실적주 위주에서 스윙을 들어가야겠죠. SPG 조금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내일이나 이제 매도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휴림 로봇도 의미누구에서 질적 반등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주가의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이 6위까지 좀 올라왔는데, 6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흐름이, 이게 게임 실적이 우상향을 해준다면 관심을 갖고, 그렇지 못한다면 관심을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종목군들 2개 정도, 그 다음 현대차,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주는 원전에 좀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